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목표가 10만원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많이 들썩이고 또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이 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호랑이 사냥한다는 담대한 자세로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 10만원, 목표가 10만원을 얘기하죠. 2021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이제 한 55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우리가 증권사 보고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방향성은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가 역시도 10만원은, 목표가 10만원은 2021년 상반기 내에 1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정적인 두 가지 논리 그리고 핵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 이번에는 이제 2층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 보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1시 20분서부터 진단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 내용은 주도주 변화, 주도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아울러서 이제 유망주도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목표가 10만원 논리. 첫 번째는 2021년도 영업이익이 한 55조 정도, 50조 초반을 얘기하는 증권사들 있고 50대 후반, 60조 때도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요. 55조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2021년도 상반기 내에 주가는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일단은 메모리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낸드 플래시도 지금 먼저 회복이 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증가율이 이제 감소가 된다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5G 시대를 맞아서 요번에 이제 갤럭시 S20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준비가 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를 돌파했죠. 특히 이제 비메모리 성장성이 이제 가시화되고 이익도 지금 많은 건 아니죠. 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작지만 일단 그 성장성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015년도 이후 영업이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제도권이라고 하는데 제도권 증권사라든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기준으로 본다면은 철저하게 이제 이익에 근거해서 이제 주가를 이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요, 좀 왜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흐름과 함께 성장성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 어떤 그 수치를 통해서, 개수를 통해서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평가하면서 2019년도 27조 원대, 영업이익이 27조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당시 그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죠. 반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파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글로벌 증시,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역시 성장성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제가 이제 패러디했죠. 당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생명체들은 모두가 소멸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그 종목 수는 더 압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 니프티 50, 즉 명품 50개 종목만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니프티 15입니다. 15개 종목만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수혜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계가 밀접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SF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제가 사실 어제 SF 반도체를 이제 준비해서 오늘 새벽에 방송을 할까 했는데 좀 타이밍이 좀 놓쳤어요. 그런데 갭상승이 나오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형태였는데요.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많이 그 고점 대비 많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당황을 하죠. 이 손절매를 해야 되냐, 손절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인데 제가 이제 아침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SF 반도체가 준비된 상태에서의 상승이냐 아니면 돌발적인 상승이냐를 구분하자고 그랬죠. 당연히 SF 반도체는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었어요. 특히 2월 3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던 시점이죠. 그때도 사실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 많지 않은 거래량을 투입하면서도 매도세를 잘 제압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다소 밀렸으나 내일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제 그 실방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격대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좀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의미가 없고 내일 이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소외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건데, 역시 그 네페스 역시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SF 반도체라든가 SF 반도체라든가 솔브레인,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이제 피로 얽힌 관계죠. 즉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네페스와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AD 테크놀로지는 어찌 보면 이제 P보다 더 진한 사이예요. 진한 사이고. 그럼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페스는 다소 좀 별개로 해석이 됩니다. 네페스는 지금 SF 반도체라든가 솔브레인,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향, 올리 삼성향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반도체 패키징, PLP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용이라는 표현, 용을 꿈꾸는 네페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그 방송 맨 하단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8할,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장세입니다. 삼성전자가 끝나면 끝나는 장세예요. 결국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끌고 가는, 진행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심에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주보다는 좀 우선주가 오르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선주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혁명과 주가, 삼성전자는 사실 대단한 기업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약점도 많죠. 같은 불확실성도 있고 하지만 혁명이 지금 이제 1990년대 전만 하더라도 불과 이제 TV라든가 냉장고 만드는 그런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뭐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하찮은 기업에 불과했는데 90년도 초에 이제 메모리 혁명이 성공을 하죠. 당시 주가가 이제 800%가 상승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애니콜 혁명, 무선 통신 혁명이었죠. 그동안에 이제 유선 시장에서 이제 무선 통신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리먼 사태 직후에 스마트폰 혁명, 갤럭시 혁명을 또 일으키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 400% 급등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초서부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또 새로운 어떤 혁명을 써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죠. 작년이 되겠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7조 7천억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알죠?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의 미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요 자료 만드느냐고 제가 어제 저녁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연봉입니다, 연봉. 2015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가 되겠는데요. 맨 좌상단에 보면 2021년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55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증권사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고요. 55조 정도가 되면 10만 원이 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서도 이제 강조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이제 상반기 끝이라든가 이제 하반기 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올지 55조가 60조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조가 넘어간다면 내년 상반기 전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 전에 주가는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5년도 영업이익이 26조 4천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9조 2천억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성에 근거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3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올랐죠. 근데 3조 오른 거에 비해서는 3조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죠. 이때가 최고였던 피크였죠. 3만 원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한 5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9조에서 53조 6천억을 올렸죠.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영업이익이 급증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카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하여튼 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를 보시면 2018년도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전년도 대비해서 더 증가했어요. 한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3조 6천억에서 58조 8천억인데, 그런데 주가는 박살이었어요. 거의 뭐 5만 6천 원에서 4만 원이 깨지죠. 3만 8천 원대인가 빠진 걸로, 3만 7천 원대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 증가했는데 주가가 빠져요. 뭐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감을 한 거죠. 주가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19년도 영업이익이 27조 7천억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안 돼. 반토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장성이 반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테슬라 주가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어제도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같은 거 보세요. 아마존 퍼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배 이상이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가 높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고평가가 돼 있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잘 아시죠? 존 메나드 케인즈는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이 이제 미인을 고르는 그 뭐랄까요? 그 심사위원들이라면 시장은 성장성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0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뭐 30조 후반 혹은 이제 40조 초반, 좀 보수마다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증권사 보고서들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40조인데 계속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내년보다는 올해 사실 그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통과가 된다면 올해 오히려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영업이익이 29조 2천억이었어요. 2016년도. 그리고 작년이죠. 2019년도 영업이익이 27조 7천억이었어요. 한 2조 정도가 좀 부족하죠. 그렇죠? 1조 한 5천억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이게 역시 특히 이제 비메모리,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비메모리 성장성이 이제 주가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게 이성이라든가 뭐 과학적이고 합리성 이런 것들은 저쪽으로 이제 묻어버리자는 거죠. 야성.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흔들림에도 쫄지 않는 그런 어떤 근성, 담대함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든 자료입니다. 오늘 지금 가격은 이제 표현이 안 돼 있고, 제가 지금 증권사 HTS를 안 켜놓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켜놓고 하면은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 자꾸 집착하게 돼요. 자꾸 올라가다 자꾸 밀려버리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또 빠지다가 또 올라가면 다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일희일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그 시세를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좀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회원들도 장을 안 보는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장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자꾸 후회가 되죠. 아이고, 어제 고점에 팔걸. 지난번 고점에 팔걸. 자꾸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 매매로 이어지고, 단타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은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는 아니고,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안 됩니다. 100점 100패라고 해도 제가 과언이 할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장담을 합니다. 절대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주들, 그리고 묘수를 부리지 마세요. 지금 묘수를 두는 그런 장세가 아니거든요. 자, 여하튼 이제 5월 3일이 굉장히 커다란 기준점이죠. 당시 그 상해 지수가 이제 개장을 하면서 9%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회복을 해줬어요. 코로나 사태라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 이거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 장세가 좀 지지분하지만, 핵심은 사실 2월 3일자입니다. 2월 3일. 이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거죠.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세력이 개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크게 오르는 말이죠.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이 된다는 거죠. 어설픈 매도세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하튼간에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갭이 발생되는데 이 갭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게 한 59,000원이 되는데 뭐 59,000원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요. 하여튼 지지선 지금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는 사실 조정이 있다.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죠.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다면 악재가 나올 때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 통화를 하는데 뭐 환율이 요동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어떤 분은 2,000포인트가 깨지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전에 한 분이 댓글을 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장기 연봉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한국 증시는 10,000포인트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래서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지수가 한 600포인트, 700포인트밖에 안 돼요. 500포인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시세를 볼 때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디램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사실 회복 국면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뭐 디램이든 낸드든 현물이든 혹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든 대기 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그널이 나오면 급격하게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면 반도체 가격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에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자료가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반도체 산업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뉴시스에서 나온 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기지,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산기지는 고도로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력도 적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수입해야 할 추가 자재가 평소처럼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한 이번 사태로 뭐 디램과 낸드 플래시 업계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요번에 갤럭시 S20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양산이 되면서 나온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KB증권 자료인데요. 아래만 한번 보죠. 갤럭시 S20은 갤럭시 S10 대비해서 카메라 기능이 대폭 향상시켰으며 보니까 이제 울트라 1억 8천만 화소의 세계 최고죠. 누구도 경험해 못했던 새로운 어떤 역사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줌 기능도 10배 줌이 가능한, 광학줌이죠, 거의. 광학줌. 10배 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특히 이제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어떤 히트를 칠 그런 소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IM 부분이죠. 휴대폰 분이 3년 만에 11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뭐 48% 증가 41조 원으로 추정되고 2분기부터 반도체 부분이 전사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하여튼 IM 부분 쪽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어디 자료입니까? DS 증권 자료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53조 6천억,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 58조 8천억, 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27조 7천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 40조 정도 보고요. 2021년도 내년에 이제 56조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조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55조 정도. 55조인데 55조가 될 가능성은 1분기 말이나 혹은 2분기 초 정도면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늦어도 2021년도 상반기 내 그게 올해 연말에도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관성과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DS증권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요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38조 9천억 정도, 한 40조 가까이 되죠. 39조 정도. 2021년도는 이제 한 2조 8천억 정도, 한 3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5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신증권 자료입니다. 대신증권 자료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39조 4천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0조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58조 7천억이니까 거의 60조에 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 한번 보죠. 삼성증권이 아무래도 좀 느낌이 다른 증권사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니까. 지금 LSI 사업부가 보면 2020년도에 2019년도 대비해서 보세요.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140조 그리고 죄송합니다. 14조 7천억, 그 다음에 16조 6천억, 18조 7천억.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 보면 2019년도에 1조 8천억, 그 다음에 1조 8천억, 그 다음에 2조 4천억. 지금,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 사업부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는 2조 7천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조 5천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요. 2021년도는 안 나오고요. 작년도 시스템 사업부의 이제 영업이익이 1조 한 2천억 정도, 1조 2천억 정도. 올해는 또 크게 보죠. 1조 9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굉장히 많이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이게 성장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좀 작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을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메모리 시장은 이제 메모리 시장은 뭐 2018년도 기준인데 지금 한 거의 70% 가까이 되죠. 메모리가 한 63% 정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글로벌 내에서 3%가 안 돼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만 보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이제 2배 정도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메모리 시장이 훨씬 크고 특히 4차 산업에서는 물론 이제 메모리도 중요한데 비메모리가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보면 역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8년도 3분기 기준에 거의 막 7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이크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를 보면 미국이 절대적이죠. 미국이 70%입니다. 특히 팹리스를 얘기하는 거 팹리스. 유럽이 9%, 대만이 8%인데 우리나라가 3%밖에 중국에 비해서 못 미쳐요. 일본한테도 안 돼요. 비메모리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세계 팹리스 기업 순위를 보면 미국이죠. 뭐 미국, 퀄컴, 엔비디아, 대만, 미디어, 대만, 그다음에 미국, 중국, 미국, 뭐 한국 그 정도가 있고요. 실리콘웍스도 우리가 유일한 팹리스 업체고,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심리스 업체라고 그러죠. 세계 파운드리 기업 보면 이제 대만이 2위, 삼성전자가 2위,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RC 뭐 이런 데는 사실 지금 7나노는 할 수가 없어요. 14나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7나노 이상급들, 5나노, 3나노는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에도 성공했어요. 3나노 성공했는데 여하튼 간에 결국은 글로벌 파운드리는 TSMC와 이제 삼성전자가 장악하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당한 것은 그런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어떤 뭐 팹리스 업체든 TSMC가 한 4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이 정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업체가 한 20% 정도 갖고 가는 거, 그런 구도가 가장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주요 현황을 보도록 하죠. 스토리죠. 1919년 작년 4월에 비전 2030을 발표하죠. 133조를 이제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4월에 또 이제 EUV는 이제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그러니까 EUV 기반 7나노 제품 양산 체제에 들어갔고, 또 이제 5나노 미세 공정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6나노 제품을 양산하고, 드디어 이제 2020년 올해 1월에 3나노 미세 공정이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퀄컴에 통신 칩을 갖다가 지금 납품한다,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 뭐 얘기가 기는데 여기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퀄컴은 사실 우리나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보잘것, 90년대만 해도 보잘것 없는 회사입니다. 자, 새로운 갤럭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 하여튼 그 화성 EUV 전용 라인 본격 가동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출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뭐 TSMC에 비해서 7나노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TSMC에 비해서 상당한 경쟁력과 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나노는 이제 먼저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죠. 3나노 공정은 지난해 개발한 5나노 공정에 비해서 반도체 칩 면적을 35% 줄이고, 소비 전력은 50% 감소시키고, 성능, 처리 속도는 30%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이다. 기술력 면에서는 사실 TSMC를 제가 보기에는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아는, 글로벌 업체, 팹리스 회사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알겠죠.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보면 소니가 49%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 되는데요. 기술력은 단연 삼성전자가 훨씬 낫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전에 그 삼성 테크윈이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제법 괜찮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접어버렸어요. 당시 저 카메라 같은 게 뭐 소니라든가 뭐 캐논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그리고 어디에 특화했습니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그 연구비와 연구 인력을 대거 집중시키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간에 1억 8천만 화소대 이미지 센서를 양산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또 우리가 자율주행하고 또 연계가 되고 뭐 상당히 적용 분야가 굉장히 크죠. 센서 시장은 굉장히 넘죠. 자, 소니가 뭐 하여튼 앞서 본 것처럼 소니가 지금 49%,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인데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 소니를 앞지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 4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4월 22일 날 이제 그 머스크 회장이 발표한 건데요. 하여튼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존 엔비디아 시스템과 비교해 7배 정도 뛰어난 실행력을 갖췄다. 뭐 그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텔로부터 CPU 위탁 생산을 받은 거죠. 옛날에 좀 보잘것없는 것들, 핫바리급들 받았는데 이제 CPU를 위탁 생산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골고루 나눠준 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나눠준 거죠. 한쪽에만 몰아주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죠. 그래서 뭐 지진 난다거나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이 되면은 한쪽에만 몰아주면 굉장한 리스크를 또 수반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사실 그 보안상 특히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설계도를 삼성자에게 위탁 생산하기가 참 난해하죠. 왜냐면 카피를 떠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그 정도만 어느 정도 보안만 유지가 된다면 사실 그 양립을 세우는 게 팹리스 업체에게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구글이라고 하죠. 고성능 AI 칩을 내년이니까 올해부터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솔루션 대비 전력과 전기 신호 품질을 50% 이상 높였다. 삼성의 기술력을 굉장히 잘 대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채용 VIP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최고의 종목, 최고의 승률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